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매일 한 줌의 땅콩으로 자신의 몸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땅콩은 몸에 좋은 음식, 부담 없는 간식, 건강식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 몸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해서 항상 몸이 좋은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먹으면 그 음식이 오히려 소화기관과 간, 그리고 대사 과정에 조용히 부담을 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방식 말입니다. 바싹 볶아서 먹고 붉은 속껍질은 전부 벗겨내고 TV를 보면서 계속 한 줌씩 집어 먹고 심지어 맥주와 함께 먹으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습관을 가지고 계시다면 땅콩이 가진 중요한 가치 대부분을 몸에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 없애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몸 안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몸이 더 가볍고 속이 편안해지는 땅콩 섭취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환자분들이 듣고 놀라셨던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땅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오히려 가장 먼저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진료실에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낀 뒤부터 식습관을 더 신경 쓰기 시작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단 음식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도 줄이고 몸에 좋다는 견과류를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점점 더 무겁고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예전보다 훨씬 쉽게 피곤해진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문제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땅콩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가볍고 함내싼 간식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영양 밀도가 매우 높은 식품입니다. 조금만 먹어도 상당한 양의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적당량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다음 식사에서 과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에는 알파, 토코페롤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활성형 비타민 E로 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해집니다. 피부 탄력이 빨리 떨어지고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몸이 쉽게 지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땅콩에는 비타민 B유과 아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성분은 면역 기능과 피부 회복, 신체 회복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땅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스스로 제거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땅콩의 붉은 속껍질입니다. 떫은 맛이 난다는 이유로 완전히 벗겨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얇은 속껍질 안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포 보호와 노화 관련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물질입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속껍질의 알맹이보다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겉껍질에도 루테올린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호흡기 건강과 눈의 피로 완화와 관련해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많은 분들이 먹기 좋은 부분만 남기고 정작 몸의 중요한 부분은 버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리 방법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더 고소한 향을 위해 땅콩을 강한 불에 오래 볶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높은 온도는 열에 약한 일부 성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반면 삶거나 찌는 방식은 영양 손실을 비교적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땅콩을 끊기 전에 먼저 조리 방법부터 바꿔보시라고 말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무엇을 흡수할 수 있는지,
무엇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매일 땅콩을 먹으면서도 몸을 더 편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벤지치게 만드는 방식으로 먹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끝까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어떤 음식은 따로 먹으면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함께 먹는 순간 몸에 분명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위험한 것은 그 반응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먹었다고 바로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저녁 잘못 먹었다고 갑자기 몸이 망가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천천히, 반복적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배가 늘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몸이 계속 둔하고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이미 그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는 민호라는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식습관을 꽤 잘 관리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패스트푸드는 거의 먹지 않았고 붉은 고기도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찐 고구마와 볶은 땅콩 조금만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건강한 간식이라고 믿고 계셨던 것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대부분 좋은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음식을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고구마에는 복합 탄수화물과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주고 장 운동에도 도움을 줍니다. 반면 땅콩은 지방 함량이 높고 탄수화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몸 안으로 들어가면 특히 오후나 저녁 시간에는 소화기관이 훨씬 오래 일을 해야 합니다. 고구마의 식이섬유는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게 만들고 땅콩의 지방은 위 배출 속도를 더 늦추게 됩니다. 결국 몇 시간 동안 속이 애매하게 더부룩하고 불편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과부하가 걸린 소화기관이 아주 정상적으로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몸이 탄수화물을 다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당은 지방 형태로 저장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60세 이후에는 대사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느려져 있습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지방이 더 쉽게 축적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보다 덜 먹는데도 배가 더 나온 것 같아요. 문제는 단순히 양이 아닙니다. 음식의 조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정말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땅콩과 맥주를 함께 먹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땅콩을 안주처럼 먹으면 속이 덜 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땅콩 속 지방은 천천히 분해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맥주가 들어오면 간은 지방보다 알코올을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방 대사가 늦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몸 안에 지방이 점점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차가운 맥주는 소화기관의 혈관을 수축시키고 위장의 움직임까지 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땅콩과 맥주를 함께 먹은 뒤 배가 팽창하는 느낌이나 더부룩함, 가벼운 설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식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은 속이 안 좋네 정도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몸은 시간이 지나며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익숙한 음식이라고 해서 항상 몸에 부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음식 조합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간의 해독 속도는 느려지고 위장의 소화 기능도 떨어지고 장 흡수 능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계속 먹으면 몸은 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린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뚜렷해진 뒤에야 비로소 문제를 인식합니다. 하지만 부담을 주는 조합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훨씬 안정적으로 반응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멸치와 풋고추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평범한 반찬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꽤 균형 잡힌 조합입니다. 멸치는 칼슘이 풍부하고 풋고추에는 식물성 철분과 다양한 식물성 화합물이 들어있어 영양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올바르게 조합하면 몸은 각각 따로 먹을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제대로 들어본 분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히 이 음식이 좋다는 말만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좋은지, 언제 먹어야 하는지, 무엇과 함께 먹어야 하는지, 어떤 체질에 맞는지는 거의 듣지 못합니다. 땅콩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콩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먹고 있느냐입니다. 적은 양만 먹고 부드럽게 조리하고 붉은 속껍질을 남기고 맥주와 함께 먹지 않고 소화에 부담되는 음식과 동시에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아주 단순한 말을 드립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매일 반복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라도 올바르면 시간이 지나며 몸을 훨씬 가볍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습관이라도 잘못된 방식으로 반복되면 몸은 조금씩 더 둔해지고 피곤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 변화를 스스로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됩니다. 제가 정말 많은 어르신들에게서 반복해서 보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을 먹느냐에는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정작 조리 방식이 몸의 흡수와 부담을 결정한다는 사실은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땅콩이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땅콩만 사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과정이 문제입니다. 아주 높은 온도에서 볶고 더 고소하게 만들고 더 바삭하게 만들고 큰 통에 담아 몇 주씩 나눠 드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범한 습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과정 속에서 어르신들의 몸에 가장 필요한 성분들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선이라는 어르신을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식습관에 굉장히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매주 집에서 직접 땅콩을 볶아 드셨는데 시중 제품보다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주 센 불에서 오랫동안 볶아 정말 바삭하고 색이 진해질 때까지 익힌다는 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목이 점점 더 건조해지고 이런 데에 속이 자주 뜨거운 느낌이 들고 아침마다 몸이 쉽게 피곤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다시 살펴보면서 저는 원인이 지나치게 강한 조리 방식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콩이 오랜 시간 높은 열에 노출되면 열에 약한 일부 성분들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특히 항산화 성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바로 이런 항산화 자원이 몸에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산화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포 손상 속도는 빨라지고 회복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몇 년 사이 갑자기 늙어진 느낌을 받습니다. 피부가 빨리 처지고 눈이 쉽게 침침해지고 잠이 얕아지고 쉽게 지치고 병을 앓은 뒤 회복도 훨씬 느려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지나치게 강한 조리 방식 때문에 스스로 음식 속 항산화 자원을 줄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무조건 더 고소하고 더 바삭하고 더 진한 맛이 몸에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히려 60세 이후의 몸에는 부드럽고 안정적인 조리 방식이 더 잘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거나 찌는 방식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물을 이용한 조리는 뜨거운 팬에서 직접 볶는 것보다 온도가 훨씬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열에 민감한 일부 성분 손실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껍질째 삶으면 껍질 속 일부 성분이 물에 스며들면서 더 다양한 영양을 유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붉은 속껍질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 부분을 습관처럼 버리십니다. 약간 떨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얇은 붉은 껍질 안에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 보호와 노화 관련 연구에서 자주 언급되는 물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경우에는 붉은 속껍질 안에
알맹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농도로 존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분들이 지방이 많은 부분만 남기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버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붉은 속껍질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겉껍질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식물성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호흡기 건강과 눈의 피로 완화와 관련해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눈이 빨리 피로해지거나 목이 예민해지거나 기침이 오래가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단지 먹기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껍질 전체를 전부 제거해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제가 모든 분들께 딱딱한 겉껍질까지 반드시 먹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각 부분의 가치를 이해하고 무심코 전부 제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안쪽에 붉은 속껍질 말입니다. 그리고 조리 방식 외에도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보관 방법입니다. 땅콩은 습기를 매우 쉽게 흡수합니다. 만약 덥고 습한 환경에 오래 두면 눈으로 바로 확인되지 않아도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곰팡이는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더 위험한 것은 많은 어르신들이 음식 아까운 마음에 쉽게 버리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완전히 상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 계속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의 몸은 예전처럼 버텨내지 못합니다. 간, 해독 속도는 느려지고 소화기관도 훨씬 예민해집니다. 잘못 보관된 음식은 오랜 시간 동안 몸을 조용히 지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싸다고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아깝다고 너무 오래 두지 말고, 자연식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몸의 변화를 만드는 것은 단순히 음식 하나가 아닙니다. 그 음식을 대하는 전체 방식입니다. 어떻게 고르고, 어떻게 조리하고, 무엇과 함께 먹고, 어떻게 보관하는가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오늘 먹고 바로 병이 생기는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조용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조금 쌓이고 내일 또 조금 부담이 더해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몸이 더 무겁고 소화가 더 느리고 잠을 자도 피곤한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원인이 수년 동안 반복된 아주 작은 습관 하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콩은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여러분도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느끼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세상에 원래부터 나쁜 음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도 먹는 순간 바로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마법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60세 이후 건강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대부분 아주 작은 선택들을 매일 어떻게 반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늘 건강 걱정 속에 살아가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수많은 건강 정보를 찾아보고 온갖 조언을 듣고 누군가는 지방을 완전히 끊으라고 말하고 누군가는 견과류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밥을 끊고 어떤 분은 채소만 드시고 또 어떤 분은 매일 여러 종류의 건강기능식품을 챙겨 드시는데도 몸은 여전히 피곤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주 거창한 변화를 만들려고 하면서도 정작 몸이 매일 반응하는 작은 습관들은 놓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땅콩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땅콩은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활용하면 60세 이후 몸을 꽤 안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식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땅콩 속 지방은 혈당을 급하게 올리기보다 천천히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알파, 토코페롤은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비타민 B유과 아연은 면역 기능과 회복 과정에 관여합니다. 붉은 속껍질에는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고 겉껍질에는 루테올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분은 각각 의미 있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많은 분들이 몸이 흡수하기도 전에 그 장점 대부분을 스스로 없애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 높은 온도에서 볶고 붉은 속껍질을 전부 제거하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고 맥주와 함께 먹고 소화에 부담되는 음식과 같이 먹고
또는 습하고 더운 환경에 너무 오래 보관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건강하게 먹는데 왜 몸이 점점 무거워질까 하고 의아해 하십니다. 예전에 저는 지훈이라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패스트푸드도 거의 먹지 않았고 기름진 고기도 많이 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땅콩을 먹는 것이 노년 건강에 좋은 습관이라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매일 저녁 맥주와 함께 짭짤하게 볶은 땅콩을 거의 반 그릇씩 드시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입이 마르고 배가 무겁고 몸이 늘 축 처진 느낌이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수년 동안 계속 대사 부담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땅콩의 지방은 천천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알코올이 들어오면 간은 지방보다 술을 먼저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점점 지방을 더 쉽게 저장하게 되고 소화는 느려지고 에너지도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단순한 변화를 권해드렸습니다. 땅콩을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방식만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양을 줄이고 맥주와 함께 먹지 않고 지나치게 볶은 것보다 삶은 땅콩을 우선하고 붉은 속껍질을 남기고 늦은 밤에는 먹지 않는 것. 몇 달 뒤 그분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체중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몸 상태였습니다. 몸이 훨씬 가벼워졌고 일어나도 덜 피곤했고 속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60세 이후의 몸은 극단적인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작지만 안정적인 변화에 더 잘 반응합니다. 올바른 습관 하나를 오래 반복하면 생각보다 훨씬 큰 차이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도 매일 반복되면 조용히 건강을 끌어내립니다. 문제는 그 변화가 너무 천천히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한 주 만에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몇 번 먹었다고 바로 병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씩 쌓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몸이 더 분명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소화가 느려지고 잠이 얕아지고 쉽게 피곤해지고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살이 찌고 피부가 빨리 늙고 병을 앓은 뒤 회복도 더 오래 걸립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갑자기 너무 빨리 늙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몸이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에 반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땅콩이 좋다 혹은 나쁘다가 아닙니다. 지금 내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에 부담을 느끼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소화가 약하다면 한 번에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속이 잘 더부룩하다면 소화가 무거운 음식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간이 이미 지쳐 있다면 술과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몸이 쉽게 피곤하다면 지나치게 바삭하고 뜨겁고 자극적인 방식보다 부드러운 조리법을 선택하십시오. 60세 이후의 몸은 극단적인 방식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몸이 원하는 것은 안정감입니다. 수면의 안정감, 식사량의 안정감, 조리 방식의 안정감, 매일의 생활 리듬 속 안정감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먹는 것마다 다 계산해야 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음식 자체를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몸의 반응을 더 자주 관찰해 보셨으면 합니다. 남들은 먹고 괜찮다고 하는 음식인데 내 몸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조합인데 내 속은 분명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해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은 한 끼 식사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매일 반복하는 습관으로 결정됩니다. 한 줌의 땅콩이 하루아침에 몸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는 분명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붉은 속껍질을 버리지 않는 것, 지나치게 볶기보다 삶아서 먹는 것, TV를 보며 무의식적으로 계속 먹지 않는 것, 맥주와 함께 먹지 않는 것, 소화에 부담되는 음식과 동시에 먹지 않는 것. 이런 변화들은 아주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반복되는 작은 습관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것은 나이 자체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반복되었지만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작은 습관들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매일 단 하나의 작은 습관만 바꿔도 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식습관에 대해 차분히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몸에 좋다고 믿어왔지만 최근 들어 몸의 반응이 달라졌다고 느끼는 식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